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쪽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5.1도, 안동이 2.2도 등으로 다소 쌀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구미 안동이 21도, 포항이 17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도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낮 기온은 24도로 일교차가 크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경북 동해안에서도 포항 영일만항이 남북 경제 협력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유연탄을 실은 화물선이 포항 신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루어진 나진포항 간 화물선 시범 운송 장면인데 정부는 왜 나진아산 프로젝트의 시범 운송 사업지로 포항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컨테이너 항구가 포항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포항은 러시아와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석탄과 유연탄 등 천연자원의 소비처이기도 합니다. 즉 남북 경협이 추진돼 포항 영일만항에서 북한 나진항, 러시아 자루비도 항으로 있는 항로가 개설된다면 포항이 북한 러시아 무역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백산수나 농산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극동 러시아의 자원도 나진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 삼성의 중심 도시인 훈춘에서 북한 나진까지는 93km밖에 되지 않아 2015년 훈춘에 들어선 포스코 현대 물류단지를 통하면 중국 동북 삼성에서 나오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포항이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같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더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냉동 냉장 창고를 활용해 사과와 복숭아 등 지역 신선식품을 수출하고 명태와 오징어 등 중국과 러시아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방 항로가 개설되면 영일만한 물동량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물동량 증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나진에서 포항 영일만항을 잇는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하면 중국 관광객의 포항 경주 유치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는 분명 포항 영일만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포항 영일만항이 부산과 울산 등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전 1시쯤 대구시 동구 동대구 세무서 앞 삼거리에서 택시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면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거듭하던 한국당 대구 동구청장 경선 방식을 중앙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청장 후보를 권기일, 백이철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 2일 이틀간 일반인 여론조사 100%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신인인 백이철 후보에게는 10%의 가산점도 주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장 공천은 권기일 후보 단수 추천에서 경선으로 번복되면서 권기일 후보가 불참을 선언했고 백이철 후보로 확정됐다가 또다시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산의 화장품 제조업체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도 개발공사를 통해 경산시 지식서비스연구단지 14만 9천 제곱미터의 터에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공사는 오는 8월에 시작해 202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 20곳을 유치하고 기업의 시제품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도 건립합니다. 오는 2021년 대구시 북구 연경지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북구 연경동에 2021년 3월 가칭 연경지구 2초등학교와 연경지구 2유치원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는 31개 학급, 유치원은 10개 학급 규모로 설립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2020년 이 지역에 공동주택 입주가 몰리고 대구 4차 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상주를 상대로 오늘 홈에서 승리를 노립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2018 KB 하나은행 K리그1 9라운드에서 대구는 역대 상대 전적 7승 6무 1패, 대구의 홈에서는 4승 3무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상대인 상주를 상대로 승리와 함께 팀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부상으로 빠진 외국인 공격수와 퇴장으로 오늘 출전이 불가능한 김경준과 정치인을 대신해 전현철과 정승원, 김대원 등 젊은 공격 자원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930)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